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상 윤석열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목적을 탈환하지는 아직 못했지만 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 과정이 있었는가, 이 과정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좀 언론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중동에서는 부정선거의 붓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쳤느냐 하는 것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선거인 투표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선거하는 사람, 그 선거인 투표 참여를 촉진했다. 이게 1단계인데요. 이게 언제 발의됐느냐? 2012년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의안번호는 1900073입니다. 의안번호가 1900073. 자, 선거인 투표 참여 촉진. 그렇죠. 어떤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뭐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인들이 참여를 촉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발의한 의원들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청자 중에는 이용섭, 옛날 이용섭 씨라고 있었죠. 국세청장도 하고 그랬죠. 이용섭, 김현, 현재 22대 국회의원이 된 또 박지원, 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을 했습니다. 안민석 아시죠? 양승조, 이연주 아시죠? 이연주, 이윤석, 임내헌, 장병완, 진성준, 한명숙, 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당시는 당 이름이 이제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부재자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역시 2012년입니다. 2012년 7월 1일.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 공직선거법이 좀 복잡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외부로부터 출판사로부터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 책 원고를 쓰다가 완성을 못한 일이 있는데요. 이 법조문이 많아요. 제1조부터 279조까지 있는 것인데, 공직선거법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이죠. 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뭐 시도지사 다 공직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법을 무서워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당선 무효 아니겠습니까? 부재자 투표 도입을 2012년 7월 1일.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뤘죠. 6월 7일, 7월 2일 날. 발의한 사람 명단을 볼까요? 원혜영 의원. 그 당시, 지금은 아니죠. 김현, 민병두, 배기훈, 오재세, 이석현, 조정식, 진성준. 현재 진성준 의원도 있죠.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통합선거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해라. 언제냐 이것이 역시 2012년 11월 10일입니다. 2012년 11월 10일.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막 6월, 7월, 11월에 계속 발의한 겁니다. 의안번호는 190-2525가 되겠고요. 이 당시에 13명이 발의했는데 대표 발의한 사람은 이찬열 의원입니다. 제가 이찬열 의원도 칼럼을 많이 썼는데 이찬열 외 12명. 거기에는 문희상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진선미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현재 강동구 국회의원이죠. 근데 22대 때 사실은 낙선됐는데 떨어진 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켰죠. 3선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죠. 자, 문희상 의원. 그 당시 이제 언젠가 국회의장 하셨잖아요. 국회의장. 제가 할 때도 그때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자, 4단계를 가보겠습니다. 4단계. 4단계가 재외선거인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자. 재외선거인이라는 것은 바로 국외 부재자 투표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들이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시적, 언제든지 등록 신청해서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이 말이죠. 이런 국외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진짜 다닐까요? 아마 여행 갔을 겁니다. 국가 예산 낭비해가면서 말이죠. 이게 누가 발의했느냐? 이게 2013년 3월 22일 날 발의했는데요. 의안번호는 190-4224입니다. 의안번호. 자, 이때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임수경입니다. 임수경의 19명이 발의했는데요. 임수경이 누군지 아시죠? 임수경 아실 겁니다. 자, 여기 김태년이도 들어가 있고 남인순 의원, 제가 20대 이분이 아마 3선인가 될 건데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개인적인 뭐 교류가 한 건 없고요. 제가 남인순 의원의 칼럼도 많이 좋은 입법 칼럼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남인순, 안규백. 그런데 남인순 의원이 이번 22대 송파에서 나왔는데 원래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켰죠. 제가 몇 표 차이로 또 방송할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참 아주 차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임수경이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북한에 갔다 오신 분. 자, 이게 2013년 3월 22일이었고요. 자, 이제 5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4-1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4단계 1-. 이게 2013년 3월 25일 의안번호 190-4251이고요. 참정권 최대 보장하자. 참정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투표할 권리가 있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자 해가지고 누가 대표 발의했느냐? 역시 임수경이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수경 외 19명.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자.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높이자 이런 얘기죠.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높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전투표에서 다 21대 22대 63대 37 62대 38 61대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전투표가.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자. 사전투표를 높이자. 자, 4-2입니다. 4-2. 역시 대표 발의는 임수경이었습니다. 임수경 국회의원. 재외선거인입니다. 재외선거인 참정권 행사입니다. 재외선거인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투표율을 높이자. 예, 투표를 높이자. 그래서 부정선거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의안번호 190-4493이 되겠습니다. 자, 5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실은 5단계, 6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4-1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자, 5단계로 넘어갑니다. 5단계는 부재자 투표 특례입니다.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 특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언제냐? 2013년. 그러니까 2012년, 2013년에 엄격 막 급속도로 만들었죠. 7월 17일 의안번호 190-6016입니다. 문희상 의원입니다. 옛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지냈던 모 조직의 선배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희상 의원의 23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부재자 투표 특례. 6단계입니다. 6단계는 사전투표 간 투표관리입니다. 사전투표 간 투표관리가 역시 2013년 8월 13일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 190-6357이 되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사람은 이찬열 외 9명입니다. 이찬열 씨라고 있어요. 국회의원. 지금은 아니지만 이분도 제가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이찬열 씨. 네,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도에 그냥 공직선거법이 그냥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전투표관 투표관리인데 원래 공직선거법에서요, 법중은 몇 주인지는 다 잊어버렸는데 사전투표관의 그 지역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그 지역의 사전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도록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원의 규칙에 따라서 그냥 인쇄하는 거죠. 인쇄를 해가지고 그냥 도장도 찍지 않고. 그럼 왜 인쇄하느냐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는 것이다. 선거하는 신분들의 시간을 고려해서 사전투표관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걸 생략하고 인쇄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가 그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요, 제가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 찍는 걸 관철시켜야만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액션만 쳐더니 어느 날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하자고 외쳤죠. 그게 당한 겁니다. 그게 당한 거라고요. 글쎄요, 한동훈이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검사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자, 7단계입니다. 7단계. 사전투표의 완성 단계입니다. 사전투표의 완성 단계가 2014년 4월 29일 날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 1910388. 바로 그 당시 안전행정위원장이 김태환 의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부는 그 당시 여당, 야당 의원들이 조금은 있는데 대부분 2012년, 13년도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쪽 계열 의원들이 다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임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여러 건 있었죠. 네. 자, 사전투표의 완성 단계. 그래서 여러분 지금 4월 10일 날 22대 총선을 했지만 4월 5일하고 6일 날 사전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부정선거가 많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은 동이 425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425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압승했습니다. 63대 37, 62대 38, 62.5 대 37.5, 61.8 대 38.2, 63.5 대 36.5 이렇게 다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63대 37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0입니다. 0. 전부 다 서울의 425개 동에서 압승했습니다. 경기도는 어떡할까요? 경기 599동인가 그럴 겁니다. 599동에서 전부 다 경기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0이 나왔죠. 국민의힘은.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599개 동에서 599개 동전을 돌려도 599개가 앞전에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를 보니까 소위 야금야금해서 간띠가 분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친인척, 자녀들, 채용들이 많았죠. 이게 다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카르텔을 조성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은 슬라미 전법이라고 합니다. 슬라미. 살라미 전법이라고. 살라미 전법.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하는 전법이 바로 살라미 전법이 바로 뭡니까? 북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살라미 전술. 스트래티지 전략. 전술이라고. 전술. 전략 전술. 네? 이게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발전 단계를 파헤쳐 본 겁니다. 이거 오래전에 제가 방송했어요. 그런데 요즘 근자에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진짜 심사숙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미래를 위하고 우리 후세 세대들을 위해서 못 바쳐서, 아니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이걸 비상계엄을 하겠습니까? 국익을 위한 겁니다. 역사에 아마 큰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Make Korean Great Again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제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저는 진짜 수십 년 동안 책을 쓰고 늘 학생들을 가르치고 매일같이 글을 쓰고 칼럼을 쓰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70평생. 젊은 청춘을 그냥 다 바쳤습니다. 성공 후사의 삶을 살았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또 공익을 위해서도 많이 헌신 헌납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상향식으로, 물질은 하향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 부정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이 언제 자행되느냐? 2012년, 2013년에 자행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 언제 완성됐냐고요?
2014년에 완성됐네요. 그러니까 3년 걸렸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이 돼가지고 야금야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면 할수록 재밌거든요. 아무 권력기관이니까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듣고 너 잘 들어? 이번 너 떨어지고 싶어? 그러니까 후보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잘못 보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검사나 판사나 교수나 공직자나 공무원이나 장차관이나 모든 지식층이나 언론인, 종교인, 교육 모든 데가 양심을 팔면서 삽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이런 걸 4대 개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혁을 완성은 못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이어서 승계 사업이 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망치게 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인한테 어느 다리에서 USB를 전달했지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몹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적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적죄. 아마도 연방제를 하자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을 다녀온 방문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 옥죄고 있죠?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뭘 잘못했을까요? 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발언을 하나,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오나, 정의를 위해서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종북 좌파 세력 아니겠습니까? 종북 좌파 세력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지식인이 아니라 그 많이 배웠다는 박사들이 이런 내용 알겠습니까? 언론인들이 이런 내용 알겠습니까? 판검사들이 알겠어요? 법조인들이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시키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니까요. 간략하게 제목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